지금부터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조금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춘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희망찬 서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가을의 시작인 9월을 맞이하여 제232회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국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본 아베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부정 등 자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
반성은 안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과 질시를 가하고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등 군사 강국에 대려고 군비 확충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위선적인 수출 규제는 양국 평화 번영을 해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에는 지난 8월 6일 현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일 양국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일본의 경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필요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및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대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심도 있는 실효성 있는 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5만 국민 여러분과 동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원 부총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개의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2일자 및 8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이재원 부총장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부총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증진위원회 노고가 많으신 송충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니까 새롭게 밝게 단장한 의회 본회의장을 대하니 앞으로 서구회의 의정활동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2019년 7월 22일, 8월 5일 및 9월 2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기운 환경안전국장입니다. 양찬석 경제교통국장입니다. 김한식 미래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5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일 미래기획단장입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서은수 소통협력 담당관입니다. 김창수 재무과장입니다. 한상옥 세부일과장입니다. 이윤정 미롱봉사과장입니다. 김의태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최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규천 보건녹지과장입니다. 김영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윤효영 청라삼동장입니다. 박병노 성남 1동장입니다. 박은관 성남 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이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신 사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구청 조태신입니다.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정진식 의원님의 5번의 의원님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 26일 집회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 배정권,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가 되겠으며 지난 8월 26일 한승일 의원님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 정진식 의원님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한 건, 김미연 의원님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은창 의원님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자연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 이희상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위험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에는 인천 지방구세청 청사 서구이치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교육청 서구이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 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 배정의권,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이상 의원님으로부터 의정 자유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 자유 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계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 자유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의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전거 사고로 팔과 의복이 좀 불편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충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서구청 매립지 수송도로
클린로드 사업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 진행 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의정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구청은 매립지 수송도로 백석 고가도로 옆 현대의 시스테이트 4차 강화 KCC 아파트 주민들의 비산 먼지와 소음 등 심각한 환경 문제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서 인천시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2019년도 본 예산에 1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시 사업계획의 근거 및 추진 경위, 대통령령 제2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발표, 제1호 중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바로 이 지하수 및 하천수, 중수를 활용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에 식수인 수돗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는 2019년도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2월 1일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비 1,900만 원을 주고 건축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시 설계도 용역을 보면 본 사업을 설계한 것인지 아니면 물가 정보, 물가 자료에 등재된 특정 회사 제품에 맞추어 설계를 한 것인지 설계 계산서, 산출 근거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분당 분사되는 물의 양과 배관의 굵기, 펌프 용량 계산 등 하나도 고려된 것이 없으며 1일 살수량 및 유지관리 및 신청 자료, 산정 자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 배관 직경 40mm로 설계를 하면 물의 양을 아무리 분사를 해도 분당 200리터 이상 보낼 수가 없습니다. 분당 200리터의 양이면 10개의 노즐 양방향으로 분사시킬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클린로드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확보입니다. 실시 설계 용역된 설계도로는 어느 누구도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클린로드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한 번이라도 설계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구청과 수의 계약을 하게 된 것인지 꼭 밝혀져야 하고 서구청은 누가 설계 검토를 했고 준공을 해뒀는지 그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제 서구청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특혜 의혹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월 15일 환경부에서 추경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클린로드 구축사업안 3월 2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라고 각 지자체에 발송을 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 1,500원 규모, 사업 규모 150개소, 개소당 10억, 국비 지방비 매칭 7:3, 5:5, 그것도 변동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거의 다 되는 사업인데 지금도 환경부에서는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왜 환경부에 이러한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엉터리 실시 설계 준공 후 4월부터 공사업체를 선정합니다. 서구청은 약 13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도 소관부서에서는 2개 업체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4월 4일 업체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음날 4월 5일 신기술 특허 공법 선정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두 업체는 사업 설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당시 참고 자료만 제출 요구를 받았던 A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간략한 기본 사업 자료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혜 의혹에 있는 블락스톤이라는 회사는 도로에 물을 분사시켜주는 장치인 스마트 LOT 클린 쿨링 시스템 관련 제품의 특허를 올 3월 18일 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신기술이 아닌 그냥 특허 제품의 설명과 다른 A사의 시공 및 설치 사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시공 경험이 있었던 A사는 공사 구간 약 1km의 사업비 12억 5천만 원, 물은 인근 소하천수, 지하수, 우수바지 침투수, 물값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방식입니다. 또한 도로 중앙 바닥에 배관과 노즐을 매입해서 차가 밟으면 들어가고 겨울철에 제설차가 지나가도 파손되지 않는 제품으로 2009년 특허 등록 후 신기술 개발로 대구시와 서울시 등 이미 전국 여러 곳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블락스톤사는 올 3월 18일 특허 등록 제품 기술 사용으로
공사비는 절반으로 절약되고 도로 불착 없이 노면 위에 간단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950m 설치 기준 총 공사비 5억 원으로 기재하였으며 하단에는 협의 조정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물은 A사와 같은 방법에 추가로 상수도 즉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클린우드 사업 시공 및 설치 운영 경험은 전혀 없는 회사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무시하고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월 5일 선정자문위원회 심의 내용은 신기술 및 특허, 독점 기술에 의한 공법 선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그대로 한 회사를 선정하여 그 회사의 특허 기술을 독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선정자문위원회 평가 결과 A사는 1명, 블락스톤사는 5명의 위원이 높은 점수 차이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공정한 심사였다면 블락스톤사의 공사비 5억 원과 협의 조정 가능으로 A사와 같은 현장, 같은 공사 방법에 공사 금액 7억 원의 차이가 가장 크게 작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돗물 사용에 관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4일 자문위원회 자문요청서라는 문서가 등장합니다. 자문요청서 공법 자료를 검토해보니 경제성 부분에 기존 A회사 길이 950m 공사비 12억 5천만 원, 독점 신기술 회사 길이 1010m 공사비 12억 5천만 원, 서류에 갑자기 60m가 늘었고 공사비는 7억 5천만 원이 증가된 자문 요청서의 내용입니다. 평가 항목의 평가 내용도 지역업체 및 기타 사항 항목에 A사 경기도 광주, 특허 신기술회사 인천 서구로 표시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로 살수시설 공법 자료 내용 전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문 요청서는 누가 조작을 지시했고 누가 작성을 했는지 꼭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작된 문서 내용만 보면 누구라도 특허, 독점 신기술회사 공법에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해 3월 18일 특허 등록호, 시공 경험도 전혀 없고 기술력도 검증이 안 된 회사는 이러한 서류 조작으로 4월 5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선정이 됩니다. 4월 9일 쓰레기 수송도로 클린 로드 조성 사업 시행 계획안이 제출되고 총 공사비 12억 7천만 원, 설치 공사 2009년 5월서 6월까지, 특허 사용협약 체결 추진, 특허 등록일 3월 18일 특허권자 블락스톤 주, 서구청은 블락스톤 회사와 특허 기술 협약 체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4월 11일 서구청은 신기술 특허협약서 체결 문서를 발송하고 기술협약 체결에 관련 서류를 4월 10일 당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블락스톤사는 4월 10일 당일에 이 모든 서류를 서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서류를 제출받은 4월 11일 당일에 블락스톤사와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구청은 1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협약서 체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지 꼭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4월 10일 단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술협약 체결 후 4월 30일 서구청은 사업 입찰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수정해서 수정 공고를 합니다. 본 의원이 수정 공고 사유를 봤더니 낙찰 예정자가 특허 사용 협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한다고 수정되었으며 사유는 과도한 제한 경쟁, 제한 규정 수정 요청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 기술 협약을 맺은 회사와 먼저 협의를 한 후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여기에도 숨어있는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찰 절차가 진행 후 LS건설이 최종 낙찰이 되어 LS건설은 사전에 서구청과 기술협약을 맺은 블락스톤사와 협의 후에 서구청과 5월 31일 공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총 계약금액 10억 7,158만 9,370원, 부가세를 제외하면 블락스톤사의 특허 제품 기술 자문료 약 8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업체인 LS건설은 1억 5천만 원으로 모든 공사를 해야 합니다. 블락스톤사는 서구청과 다음 수납까지 제출한 서류에는
클린로드 조성사업 총 공사비 5억 원, 그리고 협의 조정 가능이라고 명시까지 했습니다. 입찰 계약 금액은 10억 7천만 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5억 7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5월 31일 LS건설은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의 내용은 인천시에서 해당 공사 구간에 클린로드 사업보다는 분진과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 터널을 설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중복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보낸 서류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 제2차 주민소통 실시 방음 터널 설치가 우선, 5월 20일 클린로드 및 방음 터널 설치 관련 감정 간담회, 5월 31일 공사계약 체결, 공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공사계약을 체결했는지, 당정협의회 을지역 7차 건의사항 접수 후 6월 3일 클린로드 조성공사 위치 변경 검토, 6월 5일 인천시 도움 설치 계획 확정 시 공사 중지 및 설계 변경을 통한 위치 변경 추진, 6월 7일 공사 착공. 현재까지 공사는 시작도 한 적이 없습니다. 강화동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을 인천시가 직접 터널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기에 서구청은 바로 이 사업을 취소했다면 약 12억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서류상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5월 30일 LS건설은 공사계획을 체결 후 6월 7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 선급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6월 18일 서구청은 선급금으로 신청한 5억 3,579만 원을 공사업체에 입금해 줍니다. 6월 18일까지 어떠한 공사를 시작한 적도 없으며 또 그 위치에는 방음터널 공사 예정으로 서구청은 이전 계획을 의논한 중임에도 선급금을 그냥 입금을 해준 것입니다. 5천만 원도 아닌 5억 3천만 원입니다. 착공계를 제출하고 5억 3천만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서구청은 갑자기 7월 2일 시공업체에 공사 중지를 통보합니다. 내용은 인천시가 방음터널 설치 계획 수립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사 중지 문서에 인천시 방음터널 설치 계획 확정 후 설계 변경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공사를 재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공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건 또 누구의 의견입니까? 이미 5월 10일부터 문서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선급금도 5억 3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공사는 시작부터 안 했는데 공사 타절도 아니고 공사 중지라는 말은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사 타절을 모르시는 겁니까? 공사 계약서, 현금 지급 검토서, 현금 지급 조건 승낙서, 각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서구청에서 업체에 선급금 반환 요구를 하면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서구청은 선급금 5억 3천만 원 반환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반환 신청조차 못하는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 6월 자원순환과의 2차 추경 예산안 수송대로 클린로드 운영비 2,400만 원이 추경 편성되었고 세부 항목은 수돗물값과 전기료입니다. 산출 근거를 보니 도로에 수돗물을 하루에 1시간씩 뿌리는데 6개월분 수도료 2,370만 원, 6개월분 전기료 50만 원, 동절기에는 가동도 못하고 8개월만 가동했을 때 수돗물값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당초 사업개혁 근거 및 추진 경위,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도 잘못 끼워지기 마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치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메리츠 정문 앞에서 광길국가 4번까지 도차로는 8군데나 있고 대형 트럭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수시로 명중도로 재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목적과도 다르고 사업 위치도 바뀌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무리하게 설계 변경까지 해가면서 추진을 한다면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범항역 시청교 다리 위 중앙에 염수 공사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공 설치 당시 특허 제품으로 설계 시공하였는데 배관 시스템 문제로 설비 사용이 중단되어 지금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설계 용역비로 지급된 예산 1,900만 원과 공사업체에 지급한 선급금 5억 3,579만 원을 조속히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설계부터 업체 선정과 공사 진행 과정에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클린 로드 사업 진행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조사 결과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청이 예산 1조 원을 넘었다고 자랑하기보다 국비, PB, 구비 관계없이 모든 예산을 내 돈처럼 더 아끼고 더 줄이고 더 절약해서 대한민국 1등 지방자치단체 인천시 서구청이 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익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희익입니다. 55만 국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쓰고 계시는 송충규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예산에 1조 352억 원보다 203억 원이 증가한 1조 555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203억 원이 증가한 9,1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500만 원이 증가한 1,3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일반 회계 세입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먼저 지방세는 재산세 수입은 7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수입은 관연도 징수교부금 수입 등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보통세 세수 감소에 따라 당초 대비 27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등 국시비보조 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61억 원을, 시비보조금은 34억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자액 8천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조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 항목으로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와 연구영업비,
재료비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항목으로 사회복지사업비, 민간위탁금, 공기한 비행사업비와 기타 부담금 증액 부분으로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 항목은 시설비 및 자본적 대행사업비 등으로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버려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기금으로 전출금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1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보조금 및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쪽 주요 사업 현황 중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지역화폐 서로이금이 당초 목표였던 가입자 4만 6천 명을 초과하여 현재 27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상황에서 서로이금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즌2에서는 구비부담 주민 인센티브를 1%로 하향 조정하고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 확보, 서구 우선 근거 구축 등 질적 성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대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익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대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26일 이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정인갑 의원님, 공정숙 의원님, 정영신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 김희경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서구유치 촉구 결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동익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 1, 2,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서구유치 촉구 결의안을 우리 서구의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충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함께 우리 서구의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서구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본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새마을금고 중앙에 인천지역본부 건물을 임차해 개청식을 갖고 출범한 인천지방국세청의 단독청사가 2022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청사의 보안성 및 접근성 등 다양한 조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또한 주변 교통 인프라와 상주 직원의 정주 여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장소로 서구가 최적의 입주 여건을 갖춘 지역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인천지방국세청 건립구조로 정확함을 강력히 피력해 왔다. 이에 인천지방국세청은 독립청사의 위치를 서구 지역으로 하는 청사수국관리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 또한 세종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정책 추진과 지역 개발을 위한 인천지방국세청 독립청사의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인천지방국세청 청사의 서구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서구 직원과 서구의 의원 및 서구 및 또한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유치를 열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 화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업체 등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들이 위치하여 경제적, 환경적 피해로 고통을 받아온 서구지민 모두는 인천지방국세청 유치로 발생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서구 유치는 교육, 행정복합타운 조성의 기폭제 역할이 되어 향후 서구지역 내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교육청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은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우리 서구에는 서구의 희망에는 인천지방국세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서구로 유치되어야 한다는 한마음으로 55만 국민의 결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서구 유치를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시행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국세청이 차질없이 서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2019년 9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의원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서구유치 촉구 결의 안건은 김동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육청 서구 이전 촉구 결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청 서구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송충규 장관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서구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서 제안 설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식 인천광역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지난 7월 16일 오후에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교육청 서구 이전에 대해서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 업무 용지내 또는 인천개발원 부지 이전이라는 두 가지 안으로 인천시 교육청에 제안했고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교육청 서구 이전은 인구 300만의 인천광역시 위상에 부합하는 우리 전체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20년, 30년 인천의 미래상을 그려갈 때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의원시티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향후 서울 지하철 7호선 역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며 인재 개발로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서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공간 활용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 지역은 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향후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영종국제도시로 바로 연결되어 동서남북 각 구에서 시민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서구 이전은 시교육청의 기능 증진과 교육행정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서구 이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교육청의 기능 증진, 독립성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시교육청사의 서구 이전을 즉시 추진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서구 이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라. 2019년 9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교육청 서구 이전 촉구 결의 안건은 강남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소명위원 선출의 권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로 소명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명주 의원님과 이희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가 신설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권동식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김명주 의원님, 홍정숙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이 사임을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제8대 의회 전반기 남은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은 김명주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홍정숙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 권동식 의원님 이상 5분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